기네스북 신기록이라도 세우고 싶은 걸까요? 연일 전례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와 세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국경 없는 문희정 칼럼지기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일단 트럼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정치 체제를 또 원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같이 좀 종잡을 수 없고 본인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욕을 하면서도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 보듯이 뭔가 이게 흥미진진하게 이거 지금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막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뭐 안정적인 체제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 문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거의 대부분 민주국가라면 그러면 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대충의 시스템이 있어서 흘러가는데 트럼프는 말 그대로 모든 시스템을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곧 법이에요. 트럼프가 곧 미국이라는 나라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또 막말했네, 또 욕설했네, 그리고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러고 무시하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한 말이 실현이 되는 걸 우리가 지난 4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부터 트럼프가 진짜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자, 두 번째 트럼프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무시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사실을 익히 학습 효과로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참. 오늘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는데 속보 요거를 조금 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속보가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전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한다라고 한국에 사전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지금 러시아한테 미사일 쏘겠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를 미국이 더 확전을 하겠다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전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한국에 보낸 것이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서방이 미사일 사용하면은 핵무기 쓸 수도 있다라고 지금 러시아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살상무기 또 지원하겠다라고 러시아에 얘기를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게? 자, 일단 바이든은 미국이 지원하는 사거리 300km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위해서는 사용을 불가했습니다. 근데 서방 국가들 다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제공한 미사일을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건 다 반대했어요. 단 우크라이나가 공격받는 한에 있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방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제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엔 지금까지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확전이 되게 되면 확대가 되게 되면은 미국 민주당 행정부 자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눌러왔던 건데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트럼프는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프의 공식 입장은 그거예요. 내년 1월 20일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 2개의 전쟁을 다 끝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당선을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해져가지고 지금 막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협상을 곧 앞두고 조금 더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 카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취임 선물로 휴전 협상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괜찮아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입니다. 젤렌스키는 사실 트럼프와 굉장히 각을 세우던 인물이고 트럼프 역시 젤렌스키를 옆에 세워놓고 나는 러시아 푸틴하고 훨씬 더 친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젤렌스키가 제일 먼저 축하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변함없다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트럼프가 됐으니 이제 곧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겠구나라는 게 너무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고 미국이 발을 빼는 상황에서 같이 지원하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같은 국가들도 발을 안 뺄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영국 그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젤렌스키가 트럼프 당선인한테 제안을 하나 했대요.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러시아한테 승리할 수 있게 해주면 첫 번째 나토에 들어와 있는 미국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을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대체해주겠다. 그리고 니들이 싫어하는 나토 가입을 우리가 유예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 자체가 트럼프나 미국 입장에서 전혀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지원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이길 수 있게. 자,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걸 푸틴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무기 재고도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3차 대전인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테크음스 그래 사용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 전까지는 어차피 대선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눌렀어야 되는데 이제 나는 정권 물려주고 난 갈 거거든. 나는 이제 상관없어. 이 상황과 관련해서 다음 책임자인 트럼프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젤렌스키한테 마지막 선심 쓰듯 그래 그거 공격해라고 준 거예요. 너무 바이든 대통령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을 때 표정 혹시 보셨어요? 분위기. 예. 사진은 봤는데요. 뭐 네. 다른 동영상 못 봤습니다. 예. 굉장히 화기애애했어요. 트럼프는 정작 바이든한테 정권을 인수인계할 때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그 맞아요. 당시에 예. 인정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미국 대선 투표일 날 질 바이든 여사가 빨간색 정장을 입었을 때부터 맞아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아무래도 본인들을 후보에서 끌어내린 것과 그리고 이제 해리스한테 빨리 옮겨간 것 그리고 이 대선에서 진 것과 관련해서 바이든의 책임론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난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이 정부 어차피 지금 G20 정상회의라든지 에이펙 거기서도 본인은 홀대당하고 있고 본인의 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인이 재임 기간에 터졌던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중요한 건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본토를 실제로 공격을 해가지고 확전 상황이 되면은 그 뒷수습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뒷수습은 트럼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후임자 너 전쟁 하루 만에 끝낸다고 그랬지 24시간 안에 너 잘해봐 라는 의미가 저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굳이 이게 본인한테 손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 에이테크음스를 그럼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 에이테크음스 해제를 해줬어 사용 마음껏 하게 해줬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9월 달에 그 이야기를 이미 했었거든요.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면은 우리는 핵 보유국을 향한 공격과 동일하게 간주를 하고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핵 보유, 그러니까 뭐 나토는 어차피 미국의 핵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도움 받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핵 보유국이 똑같이 공격한 걸로 간주할게라고 핵 독트린, 핵 교리를 이미 바꿨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다. 오늘 서명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핵교리. 그리고 즉각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이미 발효됐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그 에이테크음스를 가지고 전황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을 거라는 게 거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에이테크음스가 우크라이나에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러시아에 얼마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쓸 수 있다면 크루스크주 정도에 쓸 수 있을 텐데 거기 지금 북한군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과연 그 정도를 가지고 나머지 전선을 다 커버할 정도의 전황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참 듣다 보면은 이게 가슴이 답답한데.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쨌든 러시아가 서방에 경고를 한 거기는 하지만은 우크라이나가 더 확전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를 더 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건 맞잖아요. 당연합니다.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거의 저물었잖아요. 다음 트럼프가 들어오는데 트럼프 당선인하고는 푸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관계가 좋은 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실세라고 불리우는 트럼프 주니어가 아마 11월 10일이었던 것 같은데 당선 확정되고 네. 뭐 그때 젤렌스키 이 사진을 올리면서 용돈 끊기기 38일 전 뭐 이런 네. 거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지원 안 한다라는 거를 사실상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해를 그쵸. 했는데 푸틴한테도 만약에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은 나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더 지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그널을 보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자세죠. 가뜩이나 트럼프가 지난 그 재임기 때 친 러시아 성향으로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어요. 일명 러시아 스캔들이라는 게 예, 맞습니다. 트럼프를 계속 괴롭혔거든요. 너 도대체 트럼프 너 푸틴하고 무슨 관계야? 러시아 쪽하고 내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트럼프를 곤란하게 만들었단 뭐 말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러시아 댓글 조작 사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는 푸틴이랑 친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야. 당연히 우리나라가 우선이고 러시아도 우리 쪽에 따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가 앞에서 싫은 소리 할 수 있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차라리 빨리 트럼프가 와서 이 사태를 좀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네.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내각 인선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인선 속도라는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여러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고 네. 어떤 인물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지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지금 25개 이제 장관급 인사 중에서 뭐 13개가 뭐 발표가 됐다 이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예. 속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자, 뭐 국가안보보좌관의 마이크 왈츠 그리고 국무부 장관의 마크 루비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그리고 CIA 국장 그리고 국가정보국 국장, 법무장관, 뭐 비서실장 중요한 인물들 지금 다 속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관련 기사들 아마 엄청나게 쏟아지는 맞아요. 거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리면은 마가 충성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화당 내 주류가 아니고요. 트럼프 충성파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그냥 공통점을 다 찾으라면은 굉장히 반이민 그리고 반중국 강경파에다가 그리고 트럼프 충성파로 저는 뭉뚱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폭스뉴스 진행자가 갑자기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앵커가 저도 그러면 뭐 국방부 장관 혹시 충분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한테 충성 보이면 저도 네. 갑자기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놀랍다. 사실 이제 군의 문미나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어쨌든 장군 뭐 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박한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부서의 수장은 그 부서에서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직무 연관성이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인선을 얘기를 하면서 그냥 트럼프 충성파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트럼프는 이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인선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전형적인 탑다운이에요. 트럼프는 전형적인 독재자 성향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걸 그대로 그 분야에서 수행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1기 때 트럼프는 자기 사람이라고 할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주류 정치인들한테 주로 의지를 했고 그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 자리에 앉혔단 말이죠.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뭔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다 막아서요. 네. 그래서 군 장성들하고도 엄청나게 많이 싸웠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주류 정치인들하고도 엄청나게 많이 싸웠거든요. 북한하고의 외교할 때도 사실 주변 참모들의 북한은 못 믿을 사람, 그러니까 못 믿을 나라고 김정은도 못 믿을 인간이다라고 다 뜯어 말려가지고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이 회고록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가장 후회하는 게 자기 사람을
가지지 못한. 근데 어차피 그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라고 할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발표되는 인선들이 정말 그 사람의 직무가 연관성이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잘 해낼 사람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모든 중요한 결정을 다 할 거고요. 그 결정을 그냥 그 부서에서 충실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게다가 이게 갑작스럽고 트럼프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한테나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다들.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이후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라는 걸 측근히 만들어요. 네. 거기서 이미 4년간 절치부심하면서 트럼프의 모든 정책과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이미 그려왔습니다. 그랬기 그러니까 섀도우 때문에 내각이 사실상 꾸려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게이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을 받았다고 그래서 네.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유독 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주목을 하는 사람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예요. 네. 일론 머스크도 지금 장관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이 미국 대선의 승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7월 13일 날 트럼프가 피격 사건을 당하잖아요. 예. 그때 바로 공식적으로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또 정치 후원금도 냈어요. 그다음에 1,800억 원 정도를 부었잖아요. 그리고 얻게 된 이득이 어마무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머스크가 그때 그 결정을 한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머스크는 도대체 왜 트럼프 지지를 했을까? 사실 정치인들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고 다 욕하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지지를 하는데 그 이전에 사실 약간 머스크가 간을 보는 행동은 했었어요. 트럼프를 실제로 만나러 가기도 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7월 13일 그 기점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겠구나라는 걸 베팅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마 뭔가 판단을 확실하게 내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큰 돈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귀신 같은 본능적인 끌림을 저는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최근에 원래 전기차 친환경 전기차 이런 거에 트럼프 후보가 적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맞아요. 쪽이 더 많이 그거를 지원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전기차 보조금도 끊어버리겠다고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가 막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요. 테슬라는 이미 그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금을 끊어버리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다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머스크한테는 스페이스 X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들을 통해가지고 머스크가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머스크는요. 푸틴하고도 친하지만 시진핑하고도 친한 사람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2차 전지 뭐 배터리 뭐 이런 전기차 이런 게 굉장히 강세고 테슬라도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테슬라가 세계적으로 파는 그 전기차의 54%가 중국에서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이요? 네. 와. 그 머스크가 중국에서 받는 대우가 어느 정도냐면 원래 중국에 들어가서 어떤 외국 기업이든 그 현지 공장을 만들 때 100% 소유로 못 만들어요. 예. 아시다시피 51%는 중국 공산당이 가져갑니다. 맞습니다. 중국 정부 소유죠. 예.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공장 만들 때 100% 소유를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줘가면서 머스크를 친중국적 인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머스크는 그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머스크가 사실은 트럼프 쪽에 베팅을 했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트럼프는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시작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그런 쪽에서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머스크가 트럼프 쪽에 서버린 거예요. 이건 뭐다?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트럼프의 중요한 정부의 중요한 정보도 다 얻고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 전쟁을 하면은 중재를 하거나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일론 머스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약간 이런 상황인 거네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지킬 수 있어요. 본인의 기업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이득도 지킬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머스크는 러시아하고도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지금 머스크가 거의 공동 대통령 수준으로 날뛰고 있잖아요. 굉장히 오지랖을 부리면서 여기저기 다 관여를 하고 있고 트럼프조차도 머스크가 집에 안 가는데 나로서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와, 그러니까 트럼프의 장남이 이제 트럼프 주니어인데 그 딸이 일론 머스크를 이제 삼촌이라고. 네. 가족 모임에 같이 하고 가족 사진 같이 찍히고 이 정도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머스크가 굉장히 러시아하고도 친밀하니까 미국 민주당이 이거 러시아와의 어떤 그 교류가 없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활동, 활약을 또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감 칼럼 국경 없는 문희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